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90년제 무지 숙전차예요. 보이차 중에서 숙차, 그 중에서 전차, 네모난 벽돌 형태로 생겨 있는 차인데 아침에 가볍게 마셨고요. 아침에 마시면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오후에 밀크티를 마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밀크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홍차는 꿀보다는 설탕이 좋습니다. 꿀로 풍미를 더할 수도 있겠지만 덜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느낌이. 그래서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홍차에는 꿀을 잘 넣지 않고요. 사실 홍차는 그냥 밀크티, 우유만 조금 넣은 상태를 제일 좋아합니다만 이 보이 숙차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마십니다. 평소에는 생강청이나 대추청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마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더 달게 마시고 싶어서 제가 만들어둔 생강 대추청들은 별로 안 달거든요. 오늘은 컨디션이 썩 좋지 않으니 제가 꿀을 생각보다 많이 넣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저는 이 팥 가득 꿀은 역시 마지막에 손으로 먹어야지 늘 거라 이 팥 가득 밀크티를 만들 거라서 생각보다 달지 않습니다. 아침에 마시던 숙차 개화는 사실 이 차가 아주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 탕 마셨는데도 하나도 다 완전히 풀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잔뜩 우려서 보이시죠? 벽돌처럼 아직도 여전히 단단하게. 아까 그 상태는 물을 붓고 한참 둔 거였어요. 제가 숙차를 맛으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질이 좋은 숙차도 많고요. 이 무지 숙전 같은 경우도 그냥 아침에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셨고 꽤 깔끔한 숙차라서 텁텁하지 않고 뭐 거슬리는 것 없고 잡내 없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차인데 숙차는 가끔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을 때 진하게 우려서 약처럼 마시곤 하거든요. 약 효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뜨끈하게 한 잔 마시고 싶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쌍화탕 같은 느낌으로 십전대보탕이나 이런 느낌으로 마시고 싶을 때 숙차를 진하게 우려서 꿀을 조금 타서 마신다거나 이러면 좋더라고요. 오늘은 점심 겸 가볍게 음식을 준비해 두고 숙차를 진하게 세 탕을 우려서 보이실까요? 지금도 아직 풀어진 상태가 아니고 뭉쳐 있거든요. 얘는 마시면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는데 일단 마저 먹고 더 마시던지 해야겠습니다. 아까 꿀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다 녹았을 거예요. 뜨거운 들어가서. 이게 지금 500ml 정도 되는 저그라서 용량이 꽤 크고 이 정도 저그에는 꿀 저만큼 넣어봤자 사실은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만 약간의 단맛만 주어도 저는 괜찮거든요. 아주 달게 마시고 싶으면 또 중간에 꿀을 첨가해도 되니까요. 처음부터 애초에 너무 달게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덜 달게 만들어서 첨가하는 쪽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방법만 알려드리고 편하게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전격 먹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무이암차 밀크티라거나
혹은 뭐 보이차 밀크티, 우롱차, 청차 밀크티들이 있겠지만 이 숙차도 저는 밀크티로서 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숙차가 아주 진하게 농도를 조절하기 용이하고 농도가 진해진다고 해서 물론 잘 만들어진 숙차의 경우 쓰고 떫은 맛이 아주 많이 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유도 아무거나 씁니다. 어제 저희 집은 우유가 잘 없거든요.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명과 우유를 좋아하지만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 한 명이 살고 있어서 우유가 잘 없는데 어제 마트 간 김에 사왔지요. 밀크티가 마시고 싶어서. 영국에서는 우유를 먼저 넣느냐 차를 먼저 넣느냐로 갑론을박 말이 많고 우유의 응고와 유지방의 응고와 뭐 이런 것들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게 있더라고요. 애프터 밀크파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약간 커피 우유 같은 색이 됐죠? 네, 커피보다 이쪽이 좀 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커피는 아주 진한 커피는 쨍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의 간단한 점심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먹고 간식을 또 먹을 거니까 뭐 쟤는 저렇게 조금 먹나 봐 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에 여러 이유로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약간 쉽지 않거든요. 자, 이 고래라는 책을 다 읽었고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고래라는 책을 다 읽고 이렇게 방송을 녹화하는 게 오늘이 세 번째예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왜냐면 방송에서 코 푸는 걸 좀 자제해야겠다. 너무 시끄럽구나. 그래서 코를 너무 많이 풀어서 삭제된 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상하게 녹화하다가 뒤에가 좀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사말을 덧붙일 수도 없고 자막으로 인사를 전해야 될 판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사라졌고요. 네, 좋습니다. 저에게는 꾸덕한 뭐 이렇게 고소한 맛이 막 나는 그런 밀크티를 상상하시면 곤란하고요. 약간의 단맛, 약간의 부드러움 정도예요. 왠지 속이 좀 약간 아프고 좀 편하고 부드럽게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을 끓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먹기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안 먹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에 약을 먹고 있어서 식사를 거르면 안 돼요. 우유 때문에도 온도가 식었고 차도 짧게 계속 뜨거운 물로 뺀 게 아니고 오래 두었다가 따르고 오래 두었다 따랐잖아요. 그래서 좀 식은 상태예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꿀을 더 넣으셔도 되고 얼마든지 좀 조절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와 우유가 아싸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약간 더 막 그렇게 우유의 고소함이 살기도 하고요. 어떤 차의 경우는 그 우유의 그 비릿한 느낌을 확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의 밀크티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로 만들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농도나 뭐 다른 것들을 첨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생각난 김에 시나몬 시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요즘 상태로 가능할지. 네, 약간 허기도 졌었거든요.
어쨌든 고래를 마무리하지 않고 넘어가기 너무 찝찝해서 고래를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 책은요, 처음에 여러 약간 그 걱정이 되던 부분들,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뭐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불편해서 못 읽겠고 뭐 이런 건 아니구나. 약간 불편하게 느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그거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작가는 64년생이고요. 이 책이 언제 처음 쓰여졌는지 모르겠어요. 2004년에 쓰여진 건지 64년생이 2004년이면 몇 살이죠? 그래도 30, 74, 84, 94, 40, 40? 이 책이 40에 나왔을까요? 이 책은 독특한 인물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 없어. 드라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왜냐면 워낙 내용이 극단적이고 뭐 이런 부분도 많고 심지어 신화적이기까지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극단적인 캐릭터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성이 주인공이고 여성 인물들이 훨씬 강조되어 있어요. 남성 인물들은 부차적인 보조 캐릭터 정도로, 보조 인물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이기도 하겠지만 극 중에 이 소설 중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 인물들이 대부분의 여성 인물들이 신화적인 캐릭터예요. 정말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일반적인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평범하지만 약간 사연이 있는, 심지어 거기다 좀 더 보태서 그래도 좀 팔자가 좀 세네, 고생을 많이 했네, 기구하네 정도가 아닌 정말 신화적인, 모르겠어요. 이 글 속에 드러나는 인물들이 한참 전 인물들이라서 저와 동세대 인물들은 아니라서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제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약간 그 신화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화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뭔가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마고할미나 단군 신화도 그렇고요. 뭐 이런 제주도 뭐 이쪽도 신화가 있고 뭐 사실 우리나라도 신화가 많거든요. 신화를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제일 익숙한 신화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시나요? 혹은 인도나 뭐 이쪽에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잔인한 어떤 그 욕구로 점철된 신들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한국에 다 떠오르거든요. 이것저것. 신화적이라는 것의 느낌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혹은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단정들 자체도 되게 이상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요. 보통 영웅이라면 그것의 결과에 대해 잠시만요. 잠깐 멈춘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빌라라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까 1시간 아까 전에 택배가 온다고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택배 아저씨려니 하고 잠깐 멈춘 사이 택배는 책이었고요. 택배는 책이었고 그 틈을 타 저는 우적우적 샐러드를 먹었고요. 그리고 샐러드를 먹고 방송을 다시 찍어볼까 하고 조금 더 차를 추가했는데 그 사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초상권을 주장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사진을 찍으려면 허락을 받고 찍어야 되고 목소리가 다른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닮아서 몹시 까다로운 그런 아이가 종업식을 하고 또 방학 계약이 겨우 했다 생각했는데 또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는 게 그렇죠. 네, 저희는 신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신화적인 인물들이에요. 신화적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사연이 많고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약간 모종의 어떤 절대성이 아닌가 싶어요. 불가능이 아무렇지 않은 나오고 그런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꽤 많이.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유령처럼 살아있는 노파라거나 여성이었다가 남성이 되는 인물이라거나 뭐 아주 막 체격이나 완력이 다른 일반 남성보다도 일반 남성? 아니 힘이 센 남성보다도 월등히 강한 뭐 이런 여성이라거나 코끼리를 키우는 쌍둥이 자매라거나 뭐 굉장히 여성 캐릭터들은 정말 희한해요. 정말 희한하고 그래서 그 중 어떤 캐릭터에도 공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문학작품 가장 잘 쓴 문학작품은 나와 전혀 닮은 구석이 없어도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감정선을 가진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좋은 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그래도 읽는 편이고 고전부터 판타지, 라노벨까지, 라이트 노벨까지도 읽는 편이에요. 장르 소설도 굳이 마다하지 않고요. 그런데 어떤 이 소설을 읽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다양한 인간들이 등장하는 소설. 그 신화적이라는 느낌이 어떤 대단하고 위대하고 어떤 멋지고 근사한 그런 내용이 아닌 기이하고 뭐 약간 불가능, 불가역 뭐 이런 느낌의 것이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도 인간적인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적으로 아주 독특하고 아주 뭐 캐릭터도 이야기도 아주 독특해서 어떤 재미나 어떤 이야기 자체가 주는 어떤 것들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왜냐면 꽤 페이지가 두꺼운데 금방 읽었고요. 쓰여진 문장들의 어떤 것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책에도 근데 간간히 나옵니다. 이게 과연 진실인가? 허구인가? 약간 전설 따라 삼천리 같다는 인상도 주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에 대한 것들도 넌지시 뭐 쓰여집니다. 작가가 중간중간 개입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인간이 드러나지 않는 서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순간순간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뭔가 기질로만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 책을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글쎄 나는 잘 모르겠네 애가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맺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약간 갸우뚱거리고 의문시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읽었어요. 잘 읽었고 네, 뭐 이야기적인 재미도 충분합니다. 캐릭터나 이런 것들도 독특하고요. 작가의 의도는 잘 모르겠고 속에 등장인물들의 어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책이 어떤 새로운 시도나 신화적인 한국식 신화? 어쨌든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어떤 작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네, 추천을 하고 싶거나 나 그거 너무 재밌더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어렵네요. 잘 쓰여진 이야기임에는 동의합니다. 취향의 차를 무시하고 그래서 아마 상도 받고 평론가들이라든지 소설과 다른 어떤 이쪽 전문 분야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천명관은 고래로 대표되는 작가지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기도 할 테고요. 집에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 노동자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 전명관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저는 차라리 오히려 지금이 더 잘 다듬어져 있고 더 표현이나 감정이 풍부해졌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에게는 이야기로만 들려오는 느낌입니다.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함께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야무야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책꽂이에 얼른 꽂겠습니다. 다음에 읽을 책도 골라두었고요. 그 다음에 읽을 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읽을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읽을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 싶지만 꼭 참겠다고 생각한 책도 많이 있고요. 꿀꺽꿀꺽 배부르게 마시고 좀 몸이 좀 회복이 좀 상태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오늘도 먹고 마시고 말하고 먹방 나름 블루베리 먹방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상콤달콤하게
비타민 충전을 하며 오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